진짜 올라버렸네? 다음은 아이폰인가? 1399달러? 215만원? 야, 너 이번에도 프로 살 거야? 너한테 진짜 프로가 필요해? 너한테 프로가 필요하냐고! 대답해!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오늘은 정말 긴급하게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얼마 전에 팀 쿡이 애플 제품들의 가격이 불가피하게 오를 것이라는 인터뷰를 했던 게 공개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아이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게 그냥 공식화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맥미니랑 맥북도 가격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9월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8 프로도 가격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이폰 17 시리즈에까지 이 영향이 미친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른다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18 프로를 기다려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17 프로를 사야 되는 건지도 오늘 영상에서 한 방에 정리해드릴게요. 렛츠고! 일단 팀 쿡이 지난 WWDC 이후에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내용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정확히는 우리가 이제 가격 인상은 피할 수가 없게 됐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이 이유는 지금 메모리 업체들이 너무 큰 폭의 가격 인상을 하고 있어서 애플도 어떻게든 가격 인상분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 상황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팀 쿡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소비자 제품을 위해서는 메모리 가격과 공급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제품의 가격이 오른다는 거냐? 일단은 맥미니의 기본 옵션이 삭제됐잖아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맥과 아이패드의 가격 인상이 먼저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9월에 다가오고 있는 신제품들도 모두 다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냐? 일단 첫 번째 배경은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 시장의 반도체를 엄청나게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정말 지금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수요를 가지고 있거든요. 소비자용 메모리의 공급은 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제조업체들도 메모리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리소스는 한정돼 있으니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많은 수요가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럼 소비자용 메모리는 오히려 공급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에 가격은 또 올라가고,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건데 이게 이미 장기화가 되고 있어요. 이제는 AI 기업들한테까지 공급 우위를 애플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되는 가격적인 부담이거든요. 도대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건가? 일단 올해 좀 다른 거는 올해는 일반 모델이 공개가 안 됩니다. 아이폰 18 일반이랑 에어는 내년도로 출시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 아이폰 18 프로가 특히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기본 램이 12기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작년 아이폰 17 프로도 기본 램 용량이 12기가가 들어갔어요. 아시다시피 이번 WWDC에서 새로운 시리랑 아이폰의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들, 새로운 것들이 막 발표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온디바이스 AI 기능들을 제대로 쓰려면 최소 12기가 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같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막 이제 일부 사용자분들은 아니 내 거 핸드폰 나 엊그제 샀는데 나는 못 쓰는 거야? 이런 반응들 많았잖아요. 이 12기가 램이 들어가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용 램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만큼 이 제조 원가에도 바로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애플이 원래 전통적으로 저장 공간 옵션으로 장사를 되게 잘했어요. 원래는 128기가부터 있었는데 이제는 256기가부터 시작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256기가보다 나는 512기가를 쓰고 싶었다. 이걸 한 번 올리는데 막 30만 원씩 가격이 올라가고 했거든요. 근데 이 가격도 아마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 저장 장치가 바로 낸드 플래시라는 건데 이게 지금 부품 시장에서도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 녀석이거든요. 이제는 그 드는 가격도 더 비싸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2나노 칩셋이 들어간다는 거랑 카메라 업그레이드예요. 근데 이 2나노 칩셋, 새로운 더 정밀한 공정을 넣어서 만드는 반도체를 넣는다.
무조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카메라 개선을 위해서 막 이미지 센서도 업그레이드하고 이러면은 부품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조 원가들이 그냥 다 오를 수밖에 없는 부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품 가격도 어느 정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얼마나 오를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폰 17 프로에서 12기가 램 부품 가격이 $39였는데 18 나올 때는 $145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6GB 플래시 메모리 아이폰 17 프로 때는 $13였는데 아이폰 18 프로 때는 $51로 상승할 예정이고요.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17 프로의 총 예상 부품 가격이 $582였는데 18 프로에서는 25%나 가격이 올라서 $726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애플이 마진을 얼마나 남겼냐? 아이폰 17 프로는 출시가 $1,099일 때 47% 마진을 남겼는데 18 프로 때는 44%의 마진을 남기면서 $1,299의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애플이 3%의 마진을 줄이자라고 해도 $200가 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상하는 거로는 아이폰 18 프로의 가격은 최소 $1,399, 한화로 214만 원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애플이 그동안 마진도 많이 남기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았는데 또 팀쿡 체제에서 영업이익이 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이게 또 실제 판매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애플은 장기적으로 아마 하드웨어 판매보다는 아이클라우드나 뭐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같은 서비스 쪽에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또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좀 희망 회로를 돌리자면 시작 가격은 최대한 애플이 방어를 하고 어쨌거나 애플도 이 소비자들 등을 돌리면 안 되잖아요. 256기가는 안 올리지만 512GB부터 확 올리는 이런 방향으로 또 나오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점은 여기서 다가 아니라 이미 출시가 되어 있는 아이폰 17 프로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인 마크 거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점에서 가격 인상을 언급한 거는 신제품만 가격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기존 제품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시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곧 시작될 여름 프로모션, 백투스쿨이라고 하는 미국 내의 세일 프로모션이 있는데 이 시기에 아마 바짝 이제 세일즈를 한 다음에 바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이 드실 거예요. 뭐야, 나 18% 나오는 거 보고 17% 살지 18% 살지 결정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당장 17% 사야 돼? 고민되시죠? 아이폰 18 프로를 기다릴까 말까 선택하는 기준은 저는 이겁니다. 더 많은 성능 향상이 필요한지와 카메라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한지. 근데 정말 이 두 가지가 아니면은 저는 딱히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폰 18 프로에서의 큰 변화점은 일단 화소수는 48메가픽셀로 동일하지만 망원 렌즈를 좀 더 밝은 렌즈를 사용하고 가변 조리개가 탑재돼서 좀 더 그 DSLR 미러리스로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싱이 가능해진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좀 따져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 칩셋이 2나노 공정으로 제조가 되면서 전성비도 더 좋아지고 발열이나 성능 개선도 또 들어가는 A20 프로가 탑재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램 12기가에 A20 칩셋까지 들어가면서 진짜 온디바이스 AI 기능도 더 제대로 써볼 수 있고 고성능의 아이폰을 쓸 수 있게 되는데 나는 성능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은 좀 더 비싸지더라도 뭐 기다려 보실 만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분들이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 아이폰 17 프로를 사는 게 어떻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18 프로에서 변화되는 포인트들이 딱히 나한텐 필요가 없고 오히려 17 프로에서 바뀌었던 플래토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고 좀 더 발열 관리가 좋아진 거 뭐 이런 부분이나 요거는 제 영상이 있으니까 17 프로 바뀐 점은 요 영상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나 요 정도 변화도 좀 만족하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차라리 빨리 가격 오르기 전에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이폰 18 프로 말고
아이폰 에어 2도 이제 내년에 예정되어 있고 아이폰 18 일반도 예정되어 있다 보니 얘네를 오히려 기다려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아이폰 17 일반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기본적인 스펙들이 특히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120Hz 화면 주사율이 들어가면서 이제 일반을 안 쓸 이유가 딱히 없어졌잖아요. 근데 문제가 8기가 램이 들어가면서 온디바이스 AI 기능은 향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17 일반으로 가시면 그 남들이 이제 뭐 뉴실이나 AI 기능들 막 쓰실 때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온디바이스 기능에 한해서지만 그래도 좀 오래 보고 산다고 하면은 18 일반을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18 일반에는 12기가 램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격은 오르더라도 좀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폰 에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카메라 렌즈도 단일로 하나밖에 안 들어가고 발열이 좀 많이 심했고 스피커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전 들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개선을 해가지고 에어2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저는 차라리 반년 더 기다렸다가 내년에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지금까지의 소식을 종합해보자면 아이폰 프로 모델은 점점 더 진짜로 프로급 유저들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애플도 마진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가격대가 확 올라갈 예정인데 과연 내가 프로를 정말 살 필요가 있을까? 거울을 보고 너한테 정말 프로가 필요해? 진짜?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반도체 이슈는 작년 말부터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빠르게 해결될 기미는 정말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제조업에서의 움직임은 한 번 이렇게 가고 나면은 해결되는데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계속 이런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고 팀쿡도 메모리 시장 가격이 좀 합리적으로 돌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간접적으로 읍소를 한 거죠.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때일수록 좀 합리적인 선택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또 구독해주시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도 댓글로 많이 의견 남겨주시면 이게 또 서로 의견이 참고가 되더라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